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양소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소화 볼게요. 자,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화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되지. 왜 소화를 하는가? 소화가 무엇인가?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영양소를 흡수를 해서 세포결과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흡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크기가 큰 영양소가 있어. 얘는 흡수가 안 되는 거지. 크기가 큰 영양소는 흡수를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를 한대. 왜? 분해를 해야지 흡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분해해서 흡수하는 과정까지를 소화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여 흡수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얘기를 한다. 됐지? 두 번째, 소화에서 이렇게 얘는 왜 필요한가? 소화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소화는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우리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 영양소를 뭐 해야 된다? 흡수를 해야 돼.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상태.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흡수 가능한 작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소화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이제 소화계라는 것을 볼 거예요. 자,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하는 과정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소화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계는 음식물이 통과하는 곳이 있어. 그것을 소화관이라고 하고요. 그 소화관 주변에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일단 소화관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소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통과하는 거? 음식물이 이동하는 곳. 이동하는 곳을 소화관이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가 처음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먹어? 입으로 먹죠. 그쵸? 그래서 소화관 입에서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꿀꺽 삼키면은 식도로 이동을 할 거고, 그리고 식도를 통해서 어디로? 위로 이동을 해. 그래서 위에서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소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소장의 입구 부분을 십이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입구 부분 12지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소장이라고 할게. 소장이고요. 그리고 얘가 대장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이동을 하더라. 이 과정이 음식물이 이동하는 과정. 그래서 소화관에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과정이고요. 자, 이 주변에 뭔가 다른 것들이 달려 있겠죠. 뭐가 달려 있냐면 쓸개라든가 간이라든가 쓸개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소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소화관과 그리고 소화관 옆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소화관은 이렇게 음식물이 이동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소화효소라는 거 있어요. 소화효소는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거다. 그치? 효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것을 소화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해를 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보자. 기본적인 것들. 녹말을 분해를 해. 뭐로 분해를 한다? 엿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이때 소화효소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더라 라는 거. 단백질을 분해하는데요. 원래는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중간 단계의 단백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 형태 그리고 펩톤 형태로 분해가 돼요. 좀 여러 개가 연결되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연결되는 펩톤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중간 단계의 단백질이라고 하죠.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 얘는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가 되고요. 이 펩톤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 단백질은 다시 분해가 되어서 다이펩타이드나 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로 분해가 돼. 얘도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개, 3개라는 뜻이야. 자, 얘는 트립신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될 거야. 얘는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최종적으로 분해되더라. 그럼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해된 아미노산이 뭐가 된다?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의 크기로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적자.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대. 탄수화물 분해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테이스라고 하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하나 더 정리를 할까요?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여기 빈데 지방을 분해합니다. 지방을 분해하는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 글리세리드라고 하는 놈으로 분해가 되죠. 이때 분해를 할 때 누가 분해한다?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소화효소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다라는 거. 자, 입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식도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거 나와 있죠. 입에서 어떻게 돼? 씹는다, 그치? 씹는 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씹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씹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잘게 부수죠. 잘게 부수면서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혼합작용이 일어나요. 침과 음식물을 섞어줌으로 해서 소화효소가 잘 작용하게끔 만들어주는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얘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이동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동시켜주고요. 자, 위에서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요. 입에서는 이런 과정, 침에서 이 과정, 위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 주머니 모양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위샘에서 단백질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위액이 분비되더라라는 거. 얘 말고 뭐도 분비돼요? 염산도 분비되었다, 그치? 염산이라는 것도 분비가 돼요. 이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소장에서는요, 아밀레이스, 말테이스, 트립신, 펩티데이스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 길고 가는 거 아니다 라는 거. 자, 소장에서는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분해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뭐까지 되는 거? 흡수까지 일어나는 곳이 소장이다 라고 알면 되고, 대장에서는 따로 특별히 흡수하는, 소화하는 건 없고요. 물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남은 물을 흡수한다. 그래서 대장에서는 남은 물 흡수하더라
라는 거. 옆에 달려있는 간, 쓸개, 이자 이런 것들 있죠. 간에서 중요한 것들 있죠. 간에서 뭐 쓸개즙을 생산하더라. 이렇게 생산된 것은 쓸개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된다. 그래서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자에서는요, 엄청 중요하죠.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 요소가 모두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자에 뭐 들어있다? 아밀레이스 들어있고요. 트립신 들어있고요. 라이페이스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 효소를 모두 가지는 것이 이자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소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화 과정, 그리고 흡수 과정,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화 과정은 좀 길게 모식도로 하나 정리를 해두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할게요. 입이 있고 그리고 위, 소장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볼 거야. 탄수화물 중에서 뭘 가지고 할 거냐면 녹말 가지고 할 거예요. 녹말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입이 있어요. 입에서는 뭐가 분비돼? 침이 분비되죠.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고요. 이 침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아밀레이스가 뭘 한다라고 했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 알면 되죠.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먹는데 입 안에서 단맛이 날 때까지 밥을 씹어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입에서는 잠시 머무르면서 녹말이 엿당으로 모두 분해되지 않고 녹말 형태로 많이 남아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소화를 더 시켜줘야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입에서는 최초로 탄수화물이 분해가 된다라는 거, 최초로 소화되는 것이 탄수화물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입에서 물리적 소화가 일어나요. 기계적 소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씹는 작용, 저작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혀에 의해서 혼합작용, 침과 음식물이 잘 섞이도록 만들어주더라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단백질 볼 거예요. 단백질은 입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 그래서 쭉 갈 거야. 어디까지? 위까지 이렇게 지나갈 거야. 여기 위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가 돼요. 위액. 그래서 위액이 분비되는데 위액은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야. 염산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위액에는 염산 들어있고요. 그리고 펩시노젠 상태의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펩시노젠은 염산의 영향을 받으며 뭐로 돼? 펩신으로 활성화됩니다. 펩신으로 활성화되면 단백질이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가 됩니다. 우리 얘를 펩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가면은. 근데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그냥 두자. 자, 그리고 염산의 작용 뭐 있다? 염산은 pH를 2로 만들어서 펩신이 잘 활발하게 소화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살균작용 이런 것들 합니다. 그래서 염산이 살균작용 하더라라는 것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 그래서 위에서는 최초로 누가 분해가 돼요?
단백질이 분해가 되더라.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이제 지방 볼 거예요. 지방을 볼 건데요. 소장까지 온 거야. 이제 소장까지 왔는데, 소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할 거야.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이 작용을 하고요. 이자액. 그리고 소장에서 직접 분비되는 장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액, 이렇게 두 가지가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장액을 그냥 소장의 소화 효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액에 들어있는 소장의 소화 효소 있습니다. 자, 이자액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 중요하다 그랬니? 앞에서도 이자에서는 이자액 3대 영양소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모두 분비를 하더라라는 거지. 자, 녹말이 엿당이 됐대. 엿당이 다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엿당 쭉 갈게요. 엿당이 다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엿당이 안 되고 녹말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 분명히 있다라고 했다, 그지? 단맛이 날 때까지 안 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녹말을 뭐로 바꿔줘야 돼? 엿당으로. 녹말을 다시 엿당으로 분해를 해야 돼. 이때 뭐가?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더라. 그래서 이자액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단백질을 좀 더 작은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를 해요. 얘가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 같은 것들인데,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누구에 의해서?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비가 되죠. 자, 이제 지방이요. 지방을 쭉 가서 여기까지 그냥 보낼게요. 이자액에 들어있는 누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 분해 요소에서 지방산과 모노 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에게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더라. 그리고 소장에서 최초로 누가 분해된다고요? 지방이 분해가 되더라. 이런 것들도 같이 알면 되고요. 자, 아직까지 완전히 분해 안 된 것들이 있다, 그치? 얘는 완전히 분해됐고요. 엿당도 분해해야 되죠. 뭐로? 포도당으로 분해해야 되고요. 중간 단계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켜야 돼요. 자, 여기서는 장액이 관여를 해요. 소장의 소화효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다?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나와 있어, 그치?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보통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것이 말테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더라. 자, 중간 단계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소화효소라고 나와. 펩티데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요렇게 해두고요. 여기에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라이페이스에 있고요. 쓸개즙이 간에서 생성되어서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12지장으로 분해된 쓸개즙이 지방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지방의 유화,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라이페이스가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 소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과정 알아봤어. 탄수화물은
어디에서 최초로 분해되고요.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분해되는지 알면 되고요. 단백질 최초로 분해되는 장소 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건 소장에서, 그리고 지방은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분해되더라. 이렇게 분해되어서 만들어진 얘네들을 뭐 한다? 흡수를 할 거야,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 양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화를 한 거야, 그치? 자, 이제 흡수를 할 겁니다. 책에는 4번으로 나와 있어요. 영양소의 흡수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소장에서 흡수를 해, 그지?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소장의 면적이 작으면은 효율적으로 흡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면적을 최대한 넓혀줍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흡수는 어디에서 흡수된다?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흡수가 되더라 라는 거. 흡수를 효율적이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혀줘야 된다. 그래서 1번 뭐라고 나와 있다? 소장 안쪽 벽의 구조 나와 있습니다. 소장 안쪽 벽의 구조. 흡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흡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표면적을 넓혀줘야 돼. 그쵸? 표면적을 넓혀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소장 안쪽 벽의 구조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주름 플러스 융털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소장 안쪽 벽이 주름과 융털로 되어 있는 것은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영양소 흡수와 이동이라고 나와 있어. 자, 우리 영양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물에 잘 녹는 수용성과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분해를 시킨 것은 영양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크기로 만들어 준 거고요. 처음부터 작은 것들도 있었다. 그치? 무기염류라든가 물이라든가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그냥 흡수가 가능해. 그래서 영양소를 둘로 나눌 거야. 둘로 나눌 건데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으로 나눌 겁니다. 수용성 양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포도당 있고요. 아미노산 있어요. 그리고 물과 무기염류 당연히 수용성이겠죠. 그리고 바이타민 B, C 얘네들이 수용성이다. 그래서 수용성 양분 요렇게 알면 돼요. 자, 지용성 양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바이타민 A, D, E, K 얘네들이 지용성 양분입니다. 됐죠?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 나눌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얘네들이 이제 흡수가 될 거예요. 흡수가 될 건데 어떻게 흡수가 될 거냐면은 수용성 양분은 어디로 흡수되냐면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자, 융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소장벽에서 융털을 이렇게 보통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융털 안에 이렇게 기둥처럼 하나 이렇게 세워놓은 놈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막 걸기걸기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어. 이렇게 기둥처럼 그려놓은 얘가 암주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얘네들이 모세혈관이죠.
그래서 수용성 양분은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지용성 양분은 어디로 흡수가 돼?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가 돼. 흡수가 될 때 얘네들 있잖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들은 작은 분자의 지방으로 재합성이 되어서 흡수가 되더라 라고 알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수용성 양분은 어디를 거치냐면 간을 거쳐요. 간을 거치면서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줄여주는 역할, 적으면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정맥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심장에서 우리 온몸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융털의 암주간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림프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림프관이 대정맥 쪽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 알면 돼. 됐죠? 자, 그래서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이 어디를 통해서 흡수되는지, 흡수되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까지 이렇게 알면 되겠다. 자, 흡수되고 남았잖아, 그치? 거의 대부분, 여기서 중요한 거, 물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흡수돼? 소장에서, 융털, 소장에서 흡수가 되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대장의 작용이라고 나와 있어. 대장의 작용. 이미 영양소는 다 흡수가 됐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세 번째. 대장의 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장은요, 소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여분의 물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 이 여분의 물을 흡수하는데 이 여분의 물을 흡수할 때 너무 많이 흡수하면요, 물이 적기 때문에 변비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너무 적게 흡수를 하면은요, 물이 많아서 설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찌꺼기들이, 음식 찌꺼기지, 그지? 찌꺼기들이 어디로? 몸 밖으로 나가는 현상은 뭐라고 한다? 배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배출.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소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뭐 했어요? 소화에 대해서 했죠. 그죠? 소화, 영양소 분해할 때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소화관, 음식물이 이동하는 소화관,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소화기관들까지 합쳐서 소화계라고 하고요. 영양소를 분해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작게 만들어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흡수를 한다라고 했고요. 흡수할 때 수용성 양분이 흡수되는 곳, 지용성 양분이 흡수되는 곳 알아봤고요. 대장의 역할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소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